예, 여러분, 이번 주차는 실용적인 글쓰기를 한번 글쓰기 실용의 측면에서의 글쓰기에서 그 이제 가장 그 글쓰기에서 가장 실용적인 글쓰기는 여러분 뭘까요? 어, 그 이력서 쓰는 것과 자기소개서 쓰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이력서는 그러니까 이번 주차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것, 그러니까 자기소개서가 무엇인가, 자기소개서를 왜 요구하는가, 자기소개서에 담아야 될 내용이 뭐 무엇인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형식적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뭐 이런 이제 이론과 실제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실용적인 글쓰기에서는 일단 이력서 쓰기와 자기소개서 쓰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올려줄 자료에는 뭐 이력서 쓰기는 생략했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지금 언급만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력서가 사실은 형식이 우리가 이제 어딘가 이력서를 내려고 할 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력서를 내려고 할 때 그 이력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우리가 어디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합니까? 뭔가 이제 취업하려고 할 때 취업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특정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은 뭐 알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자리가 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죠. 그런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뭐 조금 이따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력서는 이를테면 그 폼이 거의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는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력서는 이제 뭐 이력서의 구성 내용이 뭐든가 여러분,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러니까 제로에 이제 뭐 하여튼 사진이 있죠. 자기 증명 사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 뭐 한글과 영문 또는 뭐 한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휴대번호, 이메일, 그다음에 주소, 이런,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신원을 이제 신원 내지는 개인정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 이제 그 사진과 이름과 전화번호, 뭐 사는 곳,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재하는 난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학력, 예, 학력, 그 다음에 뭐 경력, 그리고 이제 뭐 수상하면 안 되고 상을 받은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자격 사항, 어떤 뭐 자격증이나 외국어 능력이나 뭐 전산 능력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양식은 이력서 양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류가 좀 뭐 다양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내가 이제 이력서를 내려고 하는 곳에서 양식을 대체로 지정해 주죠. 지정해 주면 그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 이제 기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력서 쓰기와 관련해서는 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조금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어쨌든 이력서는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입사 서류를 보통 우리가 이력서라고 이제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 이력서는 인사 내지는 채용 담당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내가 하는 겁니다.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하는 문서다.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 등을 적절히 부각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끄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 이건 내가 지금 그 이제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자료는 그 뭐 학교에서 뭐 다른 선생님들 몇 사람과 같이 공저로 일단 공저 그 내가 쓴 그 대학 글쓰기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 이제 이력서 쓰기 그한 챕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력서 쓰기 몇 개 챕터를 내가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일단 이력서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력서 작성의 기본 원칙은 뭐겠습니까? 명확한 목표와 일관성, 과장이 없는 솔직함, 과장이 없는 솔직함, 뭐 좀 이따 이력 그 자기소개서 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부분 이야기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솔직할 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 이력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나 어떤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것까지 알려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정성 들여서 내용을 작성하고 실무 능력 위주의 작성 이런 건 됐고요. 하여튼 이력서의 내용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개인의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작성. 이건 이제 내가 개념적으로 그 설명했고 이제 안내 해줄 뿐이고요. 하여튼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력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적사항,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죠. 우리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가끔 외국인 유학생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런 인적사항, 그 다음에 학력과 경력사항, 그 다음에 특기사항, 이런 이제 특기사항이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상을 받은 내역,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외국어나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활동 경력을 있으면 이제 기재하도록 그런 난도 있고 이렇게 인적사항, 그 다음에 학력 및 경력사항, 특기사항 이런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잘 기재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데 양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양식대로 정확하게 무엇을 이제 기재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는 거고요. 이력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죠. 자기소개서를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취업하려고 할 때 자기소개서가 엄청 필요하죠.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보면요. 여기 보니까 자기소개서 평균 검토 시간이 8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분, 10분, 3분, 1분, 이렇게 15분, 20분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대체로 아주 145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자기소개서를 짧은 시간에 읽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신춘문예라든가 문학상 심사를 할 때 나도 그 문학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그 문학기금 1,000만 원씩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2차 심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경험에 의하면
그 검토해야 될 원고가 엄청 많잖아요. 글이. 자, 여러분 단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80매에서 100매거든요. A4로 요즘에 다 이제 쓰고 출력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A4 뭐 10포인트로 해서 줄광객 180 정도로 하면 A4에 한 7장, 200자 원고지로 하면 한 사람이면 7장 반 정도가 보통 A4 한 장에 한 페이지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편 소설 한 편은 A4로 한 14장 정도 되겠죠. 13장, 14장, 15장. 이것을 뭐 60편, 100편 여러분이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어, 너무 힘들어요. 이건 감당하기가 장편은 더 그러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읽냐 소설 같은 경우에 앞부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앞부분 두세 장.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한 두세 장. 이렇게 이게 너무 이제 좀 만약에 내는 친구들은 화가 나겠죠. 쓰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게 간략하게 읽고 집어던지고 하다니.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안 읽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앞에 뭐 서너 장, 뒤에 서너 장이라는 얘기는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읽고 앞부분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미흡하다 싶으면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앞부분이 문장도 아주 그 밀도가 있고 그 어떤 전개도 그 주제 의식도 그렇고 전개도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꼼꼼하게 읽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우리는 예를 써서 읽지만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쓴 사람만큼의 정성을 갖고 읽기는 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소서 내용이 무엇이 중요하냐 했을 때 회사의 인재상과 적합한가,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성장 과정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이것은 사실은 평균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밑에 보면 자소서 잘 쓴 지원자 합격률이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는군요. 근데 이건 자소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입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건 중에서 자기소개서 비중도 일정하게 있다 이 정도지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예컨대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이 페이퍼에서 중요한 건 일단 자기소개서는 어쨌든 중요하다 요거죠. 어쨌든 중요하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제 자 자꾸 가만히 있어. 넘어가지 말고 자 지원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 자기소개서 관련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이전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특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전에는 공부하기 전에 피상적으로 알았던 자기소개서 관련 것을 좀 더 제대로 알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왜냐하면 그 이력서를 우리가 내잖아요. 이력서를 내고 거기에 이제 그 딸린 이를테면 뭐 학력증명서라든가 경력증명서라든가 이걸 첨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와 그런 증빙 서류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뭐 자격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터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자기소개서를 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자기소개서 쓸 때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죠. 진짜 짜증나는 게 자기소개서죠. 근데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뭘 알려고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거지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제 특강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특강을 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좀 하고 났더니 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 이거예요. 자기소개서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원자 역량.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양이 좀 이상한데? 아닌 것 같은데? 예,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기량.
역량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량평가 핵심 전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과거에 어떤 목표를 성취했던 사람은 미래에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자기소개서를 어디에 내려고 하는가. 학교 예컨대 이런 교양 수업에서 자기소개서 써내라 그러면 즉 이 내가 써내는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걸 고려할 게 필요해요. 내가 예컨대 취업을 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우리 학교 내에 이제 이런저런 어떤 그 기관 부서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다. 또는 뭐 연구원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거기에 맞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곳에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연결되는 것이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 나의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 암담해요. 두렵죠? 무엇을 소개할 것인가. 자, 공부해 봅시다. 자기소개서 구성 내용은 크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등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또 공부를 이 다음 2차 시에서도 내가 이제 한글 파일로 좀 정리를 더 해놓긴 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더 편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자기소개서 구성 내용 과거 중에서 과거 뭐야?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뭐 그래픽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그 뭐 성장 과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장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부모님의 영향,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끼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과거와 관련된 그 내용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성장 과정을 포함한 기본적인 성격과 가치관을 반드시 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그 자기소개서가 이를테면 뭐 한 챕터라고 그럴까?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200자 내외 이렇게인데 성장 과정을 기술하시오 250자 내외 이런 식으로 아주 소논문 쓰듯이 아주 이건 뭐냐면 핵심을 요약하는 능력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핵심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업에서 과제를 내주잖아요. 리포트를 내주면 A4 한 페이지, A4 두 페이지 이렇게 하면 그 분량을 딱 지켜야 돼요. 왜 그럽니까? 그 지정된 분량 안에 담아야 할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 보다 중요한 내용과 덜 중요한 내용들을 가려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성장 과정. 그다음에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시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정리해 놨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현재 부분에서는 현재 나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 나의 모습, 즉 뭐예요? 역량이죠.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의 어떤 경험과 성취 경험, 실패 경험,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현재죠. 마지막으로 미래겠죠. 미래는 뭐겠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미래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이거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 삶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가, 이것이 내가 자기소개서를 내는 뭐 기관이든 기업이든 이런 것과 이런 것의 어떤 성장 목표, 인재상과 어떻게 부합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게 자기소개서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각각. 자, 근데 이제 이제 실용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 실질적인 내용은 지금 아주 간략하게 지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2차 시에서 이제 그 한글 파일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뭘 이야기해 주고자 하냐면, 이게 뒷선의 미소라고 하는 거거든요. 뒷선의 미소. 이 미소 어때요, 여러분? 꾸밈살 없는 그런 미소죠. 자,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또는 자아성찰 에세이와 관련해서 이게 왜 이제 내가 이 자료를 이제 1차 시에서 덧붙이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해 가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눈치채야 돼요. 자, 뒷선의 미소가 뭐냐면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에
얼국이 아니라 얼굴인데 이렇게 오타가 이렇게 있나 몰라요.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이제 발견해낸 사람이 뒤센인데, 그러니까 광대뼈 근처와 눈꼬리 근처에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근육을 발견하는 사람이 뒤센인데, 에크만이 뭔가를 하다가 이제 요 미소를 보고 이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뒤센의 미소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뒷선의 미소, 이렇게 이런 그 아주 환한 밝은 꾸밈 없는 이 뒷선의, 이걸 뒷선의 미소라 그 말이에요. 이 미소를, 이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뇌는, 에크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타고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정서야말로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복 탄력성과 뒷선의 미소라고 하는 어떤 이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뒷선 미소가 타고났다고 그랬는데 봅시다. 사람의 표정에는 감정이 드러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얼굴에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저쪽에서 오면은 그 많은 인파 중에서 저 멀리 보여도 자연스럽게 내 얼굴 표정이 환해진다는 얘기예요. 싫은 놈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수업에서 싫은 사람 있죠. 싫은 사람 저쪽 보이면 내 얼굴이 긴장되겠죠. 짜증이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표정이란 감정이 드러나고 그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길 수가 없느냐를 봅시다. 우리 몸의 근육 중에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은 뇌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표정은 뇌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유리창과도 같다고 그래요. 에크만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알겠죠? 얼굴 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했던 이 에크만은, 심리학자군요. 폴 에크만은 인간의 웃음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가 반영된 환한 웃음을, 아까 그 뒤선의 이름, 그 사람을 이제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뒤선의 미소다라고 이름 지었다는 거죠. 이제 뒤선의 미소는 뭔지 알겠죠? 이게 근데 이거 뭡니까? 이제 그 영업용 미소죠.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미소, 꾸민 미소. 자, 그래서 내가 안 뒷선의 미소 이렇게 해놨는데, 자,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에크만이. 자, 당신이 만약에 환한 뒷선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 높은 수준의 긍정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평생 좋은 상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학적 근거를 봅시다. 하커와 켈트너는 1958년과 1960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대학생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뭘 연구를 했냐? 졸업 앨범 속에 나타난 141명 이들의 표정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 3분의 1의 졸업생은 이제 눈꼬리의 근육이 수축되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환한 뒷선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위적인 미소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졸업, 왜 오타가 나왔을까요? 이 졸업 사진의 주인공들이 이제 이게 종단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졸업해서 나중에 27세, 43세, 52세 각각 되는 해 연구자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냥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이제 수집 비교해서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뒤센 미소 집단은, 아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141명 중에서 50명이 했잖아요. 그 뒤센 미소 집단은 인위적 미소 집단,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졸업 앨범을 찍을 때 그냥 뭐 대충 하는 뭐 이렇게 웃음 웃고 그런 인위적인 미소를 지었던 소위 그런 집단 3분의 2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고 병원에 갈 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훨씬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혼율도 더 낮았다. 평균 소득 수준 역시 뒤센 미소 집단이 훨씬 더 높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론을 내려. 그럼 우리가 뒤센 미소 집단에 속하면 좋겠죠. 3분의 1에. 예. 근데 타고났다 그러네. 그럼 어떻게 나머지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했는데, 그건 뭐 별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센 미소
이것이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에 있어서.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긍정성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3분의 1은 타고난다고 그랬잖아요. 화는 이 뒤센 미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제는 3분의 2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3분의 1은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웃는 연습. 웃는 연습.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동안에 싫어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독서 시장에서 바로 이런 것들, 뭐 대인 관계론이라든가, 뭐 화법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자기계발서, 실용서 이런 게 너무나 많이 팔리고 비슷비슷하고 그러죠. 근데 난 아예 이런 그 자체를 난 읽지도 않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강의 자체도 혐오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런데 내가 이제 대중 인문학 강좌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다가 이 자료를 발견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른 학자들은 이걸 완전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기여하는, 재생산에 기여하는 이런 거다. 이제 그건 그것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해볼 문제이긴 하고요. 어쨌든 요것은 내가 혐오했던 그런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실용적인 이런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실용적인 거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런 비슷한 그런 논의 구조가 뭐가 하나 있었냐면, 유사한 게, 웃으면 행복한가 행복하니까 웃는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웃으면 행복해진다.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지 어떻게 웃는다고 행복해지느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행복하니까 웃는 거라고 봐요. 억지 웃으면 웃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웃으면 행복해진다 해가지고 웃음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대중 모아놓고 그냥 손뼉 치고 깔깔깔깔 억지로 웃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시적으로는 뭐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웃고 이렇게 하면 몸을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면 어떤 긍정적인 물질, 그게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도파민인가? 도파민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여러분이 자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에너지,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해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우리 몸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박수치고 깔깔깔 웃고 그러다가 계단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웃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실제로 웃음 전도사로 유명했던, 방송에 나와서 출연했고 막 아침마당에 나오고 막 이런 사람, 여성분인데 자살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뼉을 치고 깔깔깔깔 웃고 하하 막 억지로 웃으면 뭐 행복해진다 해서 한참 유행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고민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내가 실용선이, 자기계발선이 극도로 혐오했다는 거고,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이 책을 보니까, 왜냐면 이건 오랜 연구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습관 감정을,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랜 연구의 결과는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행복감을 갖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빨라지고 창의력이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려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개인, 무엇이든 간에 개인의 문제, 이건 개인의 문제거든요. 개인의 심리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의 문제도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긴 보는데, 구조의 문제는 내가 혼자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항상 내가 인상을 쓰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정하게는 이런 듀스의 미소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좀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그 음악을 조금만 듣죠. 피곤을, 예, 피곤을 좀